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글로벌 국익정치 시간입니다. 생활동반자법 통과시켜야. 이 생활동반자법이요.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 결혼해가지고 두 자녀를 성인까지 제가 키웠는데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정말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도 불쌍해요. 아이도.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출근을 하는 겁니다. 그 좀 있으면 유치원을 가요. 유치원에 가면은 퇴근하고 가면은 아이가 거기서 있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가도 아이가 초등학교 끝나고 나서 그 집에 있는 거를 보면은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 지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들이 지쳐가지고 황혼이혼을 하는 거예요. 황혼이혼. 그러니까 서로 막 싫어서가 아니라 지치는 거예요. 지쳐서 이제는 그냥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다. 혼자 편하게 살고 싶다.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이제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비혼을 주장하고 비혼모, 비혼모들이 나오고 또 비혼주의, 비출산주의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는 거예요. 육아 그렇게 힘들죠. 그리고 나만 힘들면 되는데 애까지 힘들죠.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그런데 뭐 그걸 가지고 뭐 결혼해라 애 낳아라라고 말하면 안 돼요.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저부터도 제 자녀들한테 결혼해서 애 낳아라라고 말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현상의 반영으로 이제는 뭐 비혼, 또는 비혼모, 또 비출산주의자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의 말씀이 다 옳아요. 보면은 저도 그래서 참 이거 뭐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이제 이거를 뭐 반대하는 분들은 또 뭐 이게 뭐 동성연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독거노인들 또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외롭습니다. 그러면은 생활 동반자로 이 동사무소에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고를 해가지고 가족에 대등한 법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주택 청약의 혜택을 받는다든지 또는 가족 수당을 받는다든지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든지 각종 지원 혜택을 받는다든지 사망했을 경우에 시신을 인계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든지 또는 아주 급하게 수술할 때 수술 동의할 수 있는 가족으로서의 지위가 확보된다든지 또는 뭐 각종 그 경조사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어떤 그 혜택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세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뭐 진짜 시골에 계신데 갑자기 아프시면은 뭐 진짜 자식들이 해외 나가 있고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이거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수술 못한다?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그때는 이웃이 더 낫다 그래요. 그런데 생활동반자법으로 예를 들어서 옆집 할머니하고 또 옆집 할머니가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도 아끼고 서로 돕고 이게 더 가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이제 황혼 이혼도 굉장히 많습니다. 황혼 이혼. 이런 분들도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이 생활 동반자, 그러니까 프랑스는 팍스라 그러잖아요. 그 시민 연대 협약 해서 협약을 맺어서 생활비도 우리가 이제 똑같이 내자. 집이 있으면은 집에서 세금도 뭐 똑같이 또 뭐 예를 들어서 전기세, 물세, 뭐 가스비 이런 것들도 똑같이 그리고 뭐 식사를 하는데 뭐 음식은 뭐 서로 따로따로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동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를 같이 하는 거죠. 거주지가 같은 거죠. 그러면서 생활 동반자로서 서로 돕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롭지 않을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냥 무슨 뭐 동성애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반대하고 동성애 하려고 이거 한다. 그거는 편협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그 동성 연애자들이 저한테 막 접근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해외에서.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이성을 사랑한다. 그래서 난 결혼도 했고 애도 둘이 있다. 그런데 다름을 인정하자.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 당신은 동성을 좋아하지 않느냐. 그 다름을 나는 인정하겠다. 그 나는 이성을 좋아하는 거를 다름을 인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다름을 인정해주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거를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하고 무슨 뭐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무슨 장애가 있는 것처럼 정신장애가 있는 것처럼 취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황인종, 백인종, 또 뭐 그 흑인종이 있는 것처럼 서로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사과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배를 좋아하는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취미가 다르잖아요. 수영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독서를 좋아하고 다름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보세요. 이 눈동자가 다 다르다. 눈동자. 이 홍채가 다 다르고, 예? 목소리가 다 다르고, 얼굴이 다 다르고, 지문이 다 다르고, 유전자가 다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은. 그 다름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차별인 겁니다. 그래서 생활 동반자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번에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동반자법이 통과돼서 1인 가구, 또 독거노인들, 또 황혼, 이혼, 또 많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결혼을 해서 그것을 뭐 결혼 또 신고를 하고 또 거기서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하고 또 거기서 각종 뭐 소송에 휘말리고 이런 복잡함 때문에 결혼을 거부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각종 육아 문제 같은 이런 제도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한테도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또 우리 사회가 이미 변했어요. 저도 이제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변했기 때문에 옛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미 변했어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프랑스처럼 팍스 그리고 시민연대협약 생활동반자법이 대세가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결혼이라는 제도와 생활동반자법이 있는데 이제 결혼보다 생활동반자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아질 거예요. 90% 이상이 될 겁니다. 네, 이 흐름을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눈치 보지 말고 이거 반드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